안녕하십니까. 지방유튜브 정희섭입니다. 이번에는 이 장교양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이 전체적인 장교양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때그때에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양 기간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희는 이제 회계를 보조하니까 이 돈의 흐름을 알아야 이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관에서는 무엇을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어떤 기관에서는 어떤 점에 좀 중점으로 돈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아는 것이 이 회계에 보이거든요. 즉 회계가 돈의 흐름을 보이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장기간 기간을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좀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회계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이 돈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제가 돈 그리고 이제 자금이나 이런 말을 제가 안 쓰고요. 가능한 한 좀 이해가 쉽도록, 그리고 또 빠르게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돈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돈, 이렇게. 자금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 정해진 어떤 용어들이 굉장히 좀 어렵거나 저도 많이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용어들은 좀 쉽게 좀 제가 바꿔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립니다. 자, 장기간 기간도 역시 돈을 쓰는 데니까 돈의 흐름이 생기고요. 이 돈의 흐름을 보면요, 단순하게 이제 이 회계 문제냐, 이 회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운영도 보여요, 그 안에. 그리고 여러 어떤 인사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보이게 되고, 즉 입퇴사를 하는 것도 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 회계를 보면. 그리고 저번 달에는 얼마의 급여가 나갔는데 이번 달에는 얼마의 급여가 나가는구나, 이런 것도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문제점도 이 기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을 벌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지름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려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되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급자, 여기에 우리 케어 100만의 어르신들, 이 수급자가 있고, 그리고 공단이 있고, 돈 주는데 공단이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자, 이걸 한번 이제 하나씩 훑어보겠습니다. 이 수급자가 다 이게 모든 어르신이 수급자가 되는 건 아니죠. 지금 900만 원 어르신이 계시고, 이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대상이 되면 65세 이상의 그 대상이 되셔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65세 이하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면 신청을 하시죠. 나 좀 케어를 좀 해줘. 어디에? 공단에 하시는 겁니다. 이 기관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신청을 하시면 이 공단에서는 인증을 내려주고요. 수급자라는 이 인증을 해주시죠. 그럼 이게 1등급에서부터 5등급, 치매 등급 이렇게 있죠. 이 자체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등급을 받는다고 다들 아시다시피 서비스 이용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등급이면 얼마, 5등급이면 얼마,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추기만 열심히 맞추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기관 대표님들이 맞춰주시는 분도 있고. 왜냐면 그 이상은 청구해도 돈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서비스 이용권을 받는 거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고. 자, 이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 이용권이 생기면 이걸 이제 그 공단에 또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기관과 계약을 하죠.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기관과 계약을 합니다. 그럼 기관에서는 선생님들, 이게 이제 기존에 근로계약을 맺으신 분들이에요. 근로계약을 맺으신 분들이 나가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케어를 하죠. 어르신이 와 계시던 요양원처럼, 주간보호처럼,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방문요양처럼 하시던 케어를 해드립니다. 수급자 어르신은. 즉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을 가지고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는 15일쯤 지나서 돈을 내려주죠. 이때 돈 주는 거, 이 돈, 장교양 급여가 이제 장교양 기관의 최고의 수입이죠. 예, 가장 범위가 크고, 그리고 이 급여를 가지고 운영비를 약간 제하고, 조금 제하고 월급을 주시죠, 선생님들의. 그러면 이게 급여가 되고, 이게 이제 인건비 지출 비율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일정 부분을 해라.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노동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기죠. 예, 근로기준법이 있으니까. 이 노동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독을 나오는 거예요, 기관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 기관에 나와서 다른 소리는 다 안 보죠. 오로지 관심 있는 건 요것만.
이 근로계약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반대로 어때요? 청구, 급여, 계약, 인증 요것만 또 관심이 있죠. 요 부분만. 그러면 이 그간은 이제 이런 거는 그럼 요거는 공단에서만 관리하고 요거 이렇게 하느냐? 이 전체를 들여다보고 지휘 감독을 해야 되고 하는 데가 시군구입니다. 기관에서 왜냐? 요청을 하죠. 나 지정 좀 해주세요. 장기간 기간 할래요. 그럼 어때요? 시군구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적정하면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군구가 이 기관의 전체적인 업무 전반을 다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감독권이 있죠. 예, 지정을 하기도 하고 지정을 취소하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공단에서는 뭐 나가서 좀 현지조사하거나 할 때 하고 나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어때요? 시군구에 얘기를 하죠. 예, 여기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자, 대략적인 흐름이 이렇고요. 이 흐름상에 이제 돈의 흐름은 여기는 돈이 없고 여기 서비스 인증권만 이 인증돼 있는 서비스는 이용권은 그 제때 사용을 안 하면 날아가 버리는 돈이에요.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한번 나중에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어쨌든 이 돈의 흐름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요걸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보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수급자하고 선생님하고 기관만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수급자는 다 아시다시피 1에서 5등급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차상이자, 즉 감경대상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좀 88%에서 94% 사이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시고 일반인들은 보통 100%다 어때요?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고요. 이 80%에서 85%만 정부에서 나오고 즉 100만 원일 때 80만 원, 85만 원만 나오죠. 시설은 80, 방문요양, 재가는 85 이렇게. 이게 현금급여가 아니고 서비스라는 거. 예. 그리고 현금급여도 물론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현금급여가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 현금급여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서비스고 물품도 또 책정이 되죠. 연간 뭐 160만 원 이렇게 해서 복지연구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이것도 이제 물품으로만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들은 대부분 시급이시고, 예. 1시간만 일해도 근로자입니다. 예, 무조건 근로자예요. 예, 근로자가 아닌 게 아니고, 뭐 신고를 하느냐, 요새 이제 신고, 이렇게, 공단에서는 뭐 1.2시간 이하면 안 받아주고 막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제외하고, 무조건 대표님들은 선생님은, 무조건 근로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되고, 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선생님에 대해서 1시간을 일하신 뭐 선생님이라도 뭐 신고는 안 한다 뿐이지, 실질은 근로감독에 대해서 감독을 받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이 기관은, 장기간 기관은 분명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단과 계약된 업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영리가 맞긴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익을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예, 이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건데 이 민간 비영리를 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기관은 공단과 계약한 이익 추구 기업이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민간 비영리의 개념이에요. 요건 이제 말이 없는 거라서. 자, 감사.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시공구가 있고 공단이 있고 노동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기관들이 돈을 주고받고 거래를 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하게 이제 감사가 나오죠. 이 정기감사 수시는 거, 이제 현지조사, 현장조사 이런 말이 더 익숙하시죠? 그냥 편하게, 이해가 편하게 감사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감사를 해서 부당 청구권이 생기거나 법 위반을 하면 당연히 형사고발당하죠. 근데 이건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실형을 언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법 위반을 많이 하신 경우입니다. 근데 실형을 2년 언도받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이제 집행유예를 많이 좀 하고 벌금형을 언도받고 그랬는데 이쪽에 좀 근자에 들어서는 이 부당 청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그런 게 없고 이 실형을 언도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왕왕.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손해 대부분은 이거죠. 대부분은 뭐 이런 거 형사고발보다도 대부분 환수를 좀 많이 당하시잖아요.
끙끙 앓으시는 분 많죠. 그래서 환수당하면, 그리고 이제 이게 본의 아니게 환수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쪽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영업정지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감사가 자주 나오고 그 부분 때문에, 그런 흐름 때문에. 그래서 부당청구권이 생기면 이렇게 좀 손해를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거 이제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리도 마찬가지예요. 영리도 비슷하고 오히려 영리가 더 심하죠. 예를 들어서 빵가게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빵가게에서 부정식품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어때요? 형사고발당하고 처벌받죠. 빵가게는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어떤 행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어때요?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가 맞는 정상인 거예요. 불법적인 거에 연루가 되면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려고 불법적인 걸 하면 어린이집도 뭐 어떤 이유에서건 아이를 뭐 학대하거나 그러면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잖아요. 즉 형사고발되는 건 똑같아요. 장기간 기간이니까 유달리 많이,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장교양은 이해만 하시면요, 머릿속에 이해만 하시고 아까 그 흐름을 이해하시고 규칙만 준수하면, 즉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요. 그러면 어때요? 노동부가 안만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노무감사 안만 나온다고 해서 문제 생길 거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 벌기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무엇보다 영리기업보다 훨씬 더 쉬워요. 왜 그럴까요? 영리기업은 다른 생각도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빵의 재고는 어떨까? 이 빵에 대해서 어때요? 도매로 팔았는데 이 사람이 외상을 언제 갚을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부분 돈에 대한 게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영리기업들은요. 어떻게 수금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 장기간 기간은요, 예, 국가가 따박따박 돈을 주잖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 업도 망할 일도 없고요. 영리기업은 어느 정도 어때요? 야, 빵이 어느 날 갑자기 원가가 막 올라서 빵의 원가가 막 올라가면 어때요? 골치 아프죠. 여긴 그런 일 별로 없잖아요. 또 어때요? 사람들이 전부 빵을 안 먹어, 이제 빵이 이제 그 밀가루가 몸에 안 좋아라는 이제 그 어떤 기사가 막 나오고 건강에 뭐 해로워 그러면 어때요? 다들 이제 빵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쌀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당연히 문 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교양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있는데 당연히 그런 흐름 때문에 뭐 시군구나 노동부나 공단이 개입을 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 감사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받는 것도 당연하죠. 근데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뭐만 하면, 이해만 하면, 규칙만 준수하면.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어차피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이고 또 돈 벌기는 훨씬 더 쉽다. 예, 이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좀 약간은 좀 다 아시는 얘기죠. 충분히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장기요양에 대한 흐름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